진담이사의 유감. 오늘은 그 진보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진보니 보수니 이런 기준자를 제시하거나 이걸 나눌 만큼 그리고 구분해 드릴 만큼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건 다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진보냐 아니냐, 진보가 과연 무엇이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오늘 어떤 기사를 보니까 정의당이라고 있었죠. 제가 저번에 한번 기억이 안 나던 당 이름이 바로 여기인데 이 정의당이라는 곳에서 진보를 재편하고자 아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차질이 생겼다는 그런 기사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아무래도 정의당이 몇 석인가요? 4석인가요? 5석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선을 앞두고 어떤 제야의 어떤 진보 세력들을 이제 통합을 해서 하나의 진보 정당을 만들어 보자라고 아마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리가 비례대표제를 이제 강력하게 독일식 정당 명부, 독일식인데 정당 명부제 비례대표제인가요? 그걸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라면 상당히 이득이 많죠. 그렇지만 잘 아시겠지만은 1번당, 2번당이라고 불리고 있는 우리나라 양당, 우리는 양당 체제는 아닌데 양당 체제가 됐죠. 그래서 1번당, 2번당이 절대 양보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도 정의당은 제외해 놓고 지금 합의를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원내 교섭단체가 없어요. 정의당이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 숫자 갖고는 어린 반프로치도 없거든요. 정확한 규정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원내 교섭단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무시하고 상의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김무성 씨하고 문재인 씨만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선거법에 대한 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정의당이 피켓 들고 독일식 정당 명부제 비례대표를 도입하자 어쩌자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그거 안 받아줄 것 같아요. 그죠? 잘 받아줘야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이제 받아들이겠죠. 근데 그렇게라도 하면 그나마 한두 석이라도 더 늘어날 건 맞아요. 정의당이. 근데 이제 기대하는 만큼 20, 30석을 희망하는 그런 기대치에는 좀 많이 모자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 당수가 잠깐만요. 당수가 이 여자분이신데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도리어 옛날에 노회찬 의원은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분이 누구시더라? 여자분이시죠? 근데 이분도 상당히 진보 정당의 수장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제가 볼 때는 자격이 아니라 자질이 좀 돋보이는 그런 분이시죠. 얼마 전에 동영상 편집해가지고 올렸는데 국민들 가슴이 시원하게 소리 지르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효과가 있던 없던 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정말 말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저렇게 누가 대신 그냥 큰 소리로 말이야. 1억 4천은 왜 가져가십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심상정 의원. 네, 심상정 의원. 이분이 참 열심히 잘 싸우고는 계시는데 워낙 의석수가 없어요. 워낙 의석수가 없어가지고 통진당은 이제 해체됐으니까 지금 통진당이라도 있으면 손이라도 잡아보겠는데 통진당은 워낙 당 성격이 색깔이 너무 좀 국민들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는 바람에 해산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만은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노력이 무산되고 한여름밤의 꿈으로 끝나지 않느냐 이런 기사가 올라와 있길래 그거를 보다가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이제 늘 말씀드렸지만 기사를 보면 그다음에 이제 댓글 얘기를 해야죠. 댓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댓글이 좀 수상해요. 제가 보기엔 왜 수상하다 그러냐면 이게 지금 올라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댓글이 97개가 달려 있어요. 근데 이 97개의 댓글이 대부분이 진보를 욕하는 댓글입니다. 근데 이렇게 일색적으로 욕을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편드는 댓글이 단 한 개도 없네 보니까. 단 한 명도
옹호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얼마 전에 그 심상정 의원이 막 그냥 호통을 치는 그런 동영상이 그렇게 화제가 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도 진보에 대한 그 옹호를 하는 댓글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추석이잖아요. 추석이니까 정말 이런 데다가 얘기를 할 사람들은 없고, 여기다 댓글을 열심히 다는 사람은 아마 그 인터넷 괴담에 나오듯이 알바들이 아닐까. 몰라, 자꾸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냐면 너무 일색적이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하나 좋은 얘기가 있는 게, 제일 공감 표시가 많이 돼 있는 게 이런 거네요. 그래도 이분은 그래도 그냥 중간적인 입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진정한 진보가 되려면 여당의 태클을 걸 게 아니라 여당 제시안보다도 더 좋은 대책을 내놔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선거법 얘기하는 겁니다. 선거법이 여당 제시안보다 더 좋은 대책을 내놔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좋은 대책을 내놨죠. 내놨는데 이걸 관철시킬 만한 힘이 아예 없어요. 이 정의당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새정치민주연합 그쪽에서 이거를 같이 채택을 해서 해주지 않은 이상은 방법이 없는데, 이 심상정 의원이 속한 정의당에서 내놓은 독일 정당 명부식은 새정치민주연합에도 그렇게 썩 달가운 그 대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당 제시안보다 더 좋은 대책을 내놔야 한다, 말은 좋은데요. 여당 제시안보다 더 좋은 대책을 내놨지만 싸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더 좋죠, 당연히.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가장 좋은 제도에 가깝습니다. 국민한테는. 근데 정치권이 생각할 때는 여당도 싫고 제1야당도 싫어하는 대책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채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현실적 상황은 좀 감안하지 않은 그런 댓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제 따먹기 싸움. 맞습니다. 지금 이제 비례대표제에서 따먹기 싸움인 건 맞아요. 지금 3당이 지금 비례대표를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느냐 갖고 지금 득실을 따지느라고 머리가 아플 지경이에요. 여기서 아차하는 순간 우리나라는 이제 말 그대로 다당제로 가는 거죠. 다당제로 가가지고 어느 당이든 간에 과반을 넘지 못하는 그런 당이 그런 정치 구조가 돼요. 근데 그게 나쁘냐? 나쁘지 않죠. 근데 열심히 싸우는, 그래서 국회가 시끄럽기는 아마 할 겁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자기네끼리 나눠 먹고 그냥 북치고 장구치는 그런 꼴보기 싫은 일은 안 볼 수 있어요. 특정 여당, 아니면 혹시 여야당, 그러니까 1번당, 2번당 이래가지고 둘이서 다 해먹고 자기네끼리 그냥 짝짝꿍 해가지고 뒷거리로 끝내버리는 그런 정치 야합 같은 거를 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 정의당의 주장대로 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는 중도라고 늘 말씀드리죠. 근데 약간 보수에 가까운 정도거든요. 보수 쪽에 한 6번 움직이고 좌측으로 한 4번쯤 움직이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좌측으로 움직이고 싶습니다.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여당이 너무 권력을 너무 많이 독점을 해요. 너무 많이 독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비례대표가 문제된 게 왜 비례대표가 문제됐냐면요, 제도가 나빠서 비례대표제가 문제가 된 것이라기보다는 비례대표제의 자질이 문제가 된 거예요. 자질. 도저히 국민들이 납득이 안 간 사람을 갖다가 전부 다 거수기를 앉혀놓고 막 사용해 먹고 막 써먹고 버리고 막 줄 세우게 하고 자기 편 만들고 막 편 가르게 하고 막 이렇게 썼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는 거수기 애들, 저 친구들한테 나가는 돈 아까워 미치겠네, 이런 존재로만 국민들에게 각인이 된 거예요. 근데 정말로 비례대표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전문가 집단이 자기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기보다는 힘센 당 지도부의 손짓, 눈짓, 발짓에 의해서 그냥 눈치 보고 움직이는 그런 집단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비례대표제가 욕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제 의원이 욕을 먹는 거고, 그걸 구별하지 못하는 국민들은 무조건 비례대표제는 다 싫다로 나오는 거예요. 괜찮은 친구들 많더라고 보니까요. 저번에 제가 몰랐는데 그게 어느 당인지 모르겠나, 분명히 야당일 거예요. 막 큰 소리 치는 거 보면 야당일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느 당인지 모르겠는데
쪽에서 그 여자분 한 분 계시죠. 이름이 좀 독특하시던데 그분은 안경 쓰고 인수미 아무튼 뭐 인수미 운수미 뭐 그런 의원이 한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이 비례대표자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잘 보고 있으면 그분은 내가 볼 땐 전문가예요. 그쪽에 좀 아시더라고 보니까. 그런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 보고 있으면 참 그래 잘하고 있다. 저런 친구는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뭐 그 새누리당의 그 이상한 뭐 그런 사람들 막 비례대표조 막 주고 막 그냥 마치 선심 쓰듯이 무슨 전리품 나눠주듯이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비례대표제 의원들은 다 욕먹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좋은 친구들은 많더라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능력을 이렇게 아주 진짜 충분히 국민이 써먹으려면요. 정의당이 주장하고 있는 독일식 정당 명부제 비례대표제인가요? 아무튼 뭐 정확한 이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뭐 그렇게는 아마 안 될 겁니다. 1번당, 2번당에서 절대로 그걸 받아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좀 독특한 그 댓글이 하나 있는데 진보라는 것이 마치 타인과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순수함이라고 생각하며 자랑스러워하는 자들이 가는 흔한 자복의 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내가 볼 땐 조금 너무 한쪽으로 얘기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뭐 흔한 얘기, 아주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뭐 이런 얘기도 적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정의당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 진보라는 그런 그 정치 노선에 대한 국민의 의식들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 보면서 그게 보여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이 추석 연휴에 죽으라고 적어대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일까라는 생각도 얼핏 들고, 이제 그 참여의식이 강한 분들이면 좋은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이 혹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우리나라는 그 레드 컴플렉스, 그 빨갱이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보는 무조건 빨갱이 뭐 이렇게 그 자꾸 도식을 몰고 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런 사람들은 좀 그 정신병 좀 치료 받아야 됩니다. 진보하고 빨갱이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진보만 나왔다 무조건 빨갱이 프레임 씌워가지고 어떻게 눌러버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정신병자예요. 내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는 빨갱이에서 조금 갖고는 이제 빨갱이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러시아도 뭐 꼭 빨갱이라 볼 수도 없고 중국도 저게 빨갱이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빨갱이라는 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 그래서 종북 집단 이렇게 해도 또 프레임을 또 기가 막힌 걸 또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당이. 그래서 그걸로 정북에다 씌워놓고 이제 막 두들겨 패는 중이에요. 아무튼 내가 늘 그러지요. 논리력은 여당이 최고라고. 여당 논리력은요 아무도 못 당해요. 왜냐면 거기가 그 인테리 집단의 층이 두꺼워요. 왜냐면 거기가 먹을 게 많거든요. 거기가 먹을 게 많아요. 자리도 많고, 그리고 한번 이쁨 받으면은요 그냥 대대손손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그 부귀영달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높아요. 그쪽이 야당보다는. 그죠? 야당은 그냥, 야, 우리 여당에서 혼자 먹기, 야, 너무 눈치 보인다. 야, 조금 주자, 야. 그래가지고 조금 주는 거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맛있는 살은 다 발라먹고 뼈다귀에 붙어있는 조금 그 살찌꺼기 던져주면 허겁 찍어 먹을 정도의 그런 정도밖에 야당한테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여당은 충분해요. 뭐, 풍성하게 남는다, 먹을 게. 고기가 막 배가 터지게 먹고도 남을 정도로 그 자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논리력은 여당이 항상 앞섭니다. 보수당이 항상 여당 그 논리력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종북이라는 그 기가 막힌 프라임을 만들어 놨어요. 그걸로 또 막 씌워 놓잖아요. 좌파도 그냥 좌파 그러면 안 되니까 종북 좌파 그래가지고 거기에 걸려들면 이제 막 그냥 삼족을 막 멸하고 그냥 다리 몽둥이부터 허리 몽둥이까지 다 분질러 놔버리는 겁니다. 깜짝 못하죠, 뭐 깜짝. 하여튼 그런 그 논리력에 대해서는 여당한테 많이들 배우세요. 여당이 그쪽은 아주 우수합니다. 정말 우수해요. 요즘 뉴라이트 보세요. 그게 그 보수의 그 일종의 브레인 집단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나 연세도 많으신데. 그분들이 너무 한쪽으로 쏠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기 싫어요.
너무 많이 우측으로 많이 기울어졌어요. 양 끝으로 간 사람들은 내가 들을 게 없다 그러잖아요.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뉴라이트가 전에는 그렇게 저쪽 끝으로 안 갔던데 최근에 와서는 너무 저쪽으로 갔어요. 이제 좀 꼴보기 싫은 상황까지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관심이 없습니다. 전에는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가스통 할배라는 그런 보수 이미지에서 약간 인텔리전트하게 좀 바꿔놨거든요. 뉴라이트가. 그래서 진짜로 이것이 보수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명박 정권하고 손잡고 정권을 창출해냈다고 뭐 흔히들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아주 그냥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 또 한 몫을 또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더 심하게 우측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배기 싫어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로 듣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는 뉴라이트 친구들. 교과서 퍼덩도 뉴라이트 쪽이죠. 이제는 아주 별로입니다. 또 다른 보수에서의 이념 집단, 그러니까 지식 집단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그거보단 좀 더 합리적인 집단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뉴라이트는 너무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좀 식상하다고 그럴까요? 많이 실망했어요. 많이 실망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렇게 진보를 쭉 읽다 보니까 진보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그게 국민들한테 빨갱이 프레임, 종북 프레임을 기가 막히게 씌우는 학습 효과가 아주 잘 보여요. 잘 보입니다. 아무튼 이 비례대표제 선거제도에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하죠. 자격이 없어요. 이 정의당이.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협상 테이블에 앉는 원내 교섭단체가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당이 되어서 1번, 2번 당을 좀 견제하는 그런 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보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꼭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이석기 씨 같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진보를 표방하고 나와가지고 맨 무슨 전쟁놀이하고 그러는 바람에 아주 망가졌어요. 보수는 뉴라이트가 망가뜨렸고 이 진보는 이석기 씨 같은 이상한 사람이 망가뜨려 버렸어요. 근데 보수도 있어야 되고 진보도 있어야 됩니다. 그 대신 건강한 보수, 정말 참신한 진보, 그렇게 해서 우리 정치 발전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막 읽다 보니까 재밌는 게 하나 있네. 나경원 씨가 여기서 왜 나오죠? 나경원이가 어떤 분이 아마 댓글에다가 나경원 씨를 적으면 나경원 씨는 진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분은 주어가 없다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이명박 계열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모르겠다. 나도 하도 이쪽에 좀 많이 돌아다니니까 이 양반이 어느 쪽 사람인지도 모르겠네. 아무튼 확실한 건 주어가 없다를 외쳤던 사람이 나경원 씨라는 건 내가 알아요. 나머지는 모르겠고 진보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건데 그 양반이 얼마나 부자인데요. 집안이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무슨 사학재단의 무슨 딸이죠. 내가 알기로는 아마 맞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나경원 씨가 나올 건 아니죠. 자, 아무튼 비례대표제 따먹기 싸움이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한 지금 선거법 협상에 불행히도 정의당이 끼어들지 못하는 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곤역별 비례대표라도 만약에 해서 한두 석이라도 더 늘어난다면 그리고 이번에 통진당이죠. 통진당에서 억울하게 이석기 씨 때문에 또 억울하게 또 피해를 본 그런 진보 진영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종북이나 무슨 이런 거는 아무 관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싸잡아서 한꺼번에 피해를 본 의원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하고 함께 좀 좋은 그리고 우리 보수를 같이 보수의 어떤 잘못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좀 모자라는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진보 야당으로 자리매김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몇 마디 해봤습니다.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거든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소리라고 있는지 저 자신도 웃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래도요. 아무리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투표는 꼬박꼬박합니다. 꼬박꼬박합니다. 제 뜻대로 된 적이 한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제 뜻대로 된 지가. 그리고 절반 정도는 제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자, 상상의 자유감. 오늘은 진보 정의당이죠. 그 진보당인데 진보의 정치색을 갖고 있는 정의당이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에서 한여름밤의 꿈으로 끝날 것 같다는 기사를 보고 나서 몇 마디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